초등학교는 시험이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시험지는 볼 수 없지만 알림장에 점수가 기재되고요. 바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인데요. 아이의 공식 기록이 남기 시작했다는 건 체험학습으로 한 달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결석은 미인정 결석이 되니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는 학교와 세상을 초등 입학 준비, 오해와 진실 5가지. 앞서 초1 학부모의 생존 전략을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다. 흔히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 어릴 때 보던 전과목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나 평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많은 학급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요. 수학은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봅니다. 시험지는 볼 수 없지만 알림장에 점수가 기재되고요. 네, 이 텀이 꽤 자주 오기 때문에 몰리면 또 허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학기 초에 학년별로 각 과목별 자세한 평가 계획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요. 이 평가 시기는 물론이고 잘함, 보통, 노력 요함의 채점 기준까지 상세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매일매일의 숙제나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평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인데요. 저도 알고만 있다가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가 봤는데 지난 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른바 창체 상황이라던가 통지표에 쓰여있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다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 초등 생활기록부가 대입까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공식 기록이 남기 시작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초중고 생기부는 세부 항목이 다를 뿐 기본적인 구성은 같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서 기대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체험 학습 제도예요. 학교 출석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과 여행이나 견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한결 가볍고 또 설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유치원 때 방학에 맞춰서 최성수기에만 휴가를 가다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가을에 여유롭게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과 해외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체험학습으로 한 달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체험학습은 연간 수업 일수의 10%인 19일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연속으로는 이 1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결석은 미인정 결석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네, 또 보호자가 꼭 동행해야 하고 기간에 따라 담임 선생님과 유선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학부모들이 학기 초에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골든타임이요? 네, 체험학습은 3일 전에 미리 신청하고 7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행정 업무가 바쁜 학기 말에는 더 빨리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미리 출력해서 구비해 놓으시면 필요할 때 허둥대지 않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체험학습이잖아요. 취지에 맞게 유적 탐방이나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에 잘 활용하면 아이들 시야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학기 중에 여행 가는 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밀린 단원 평가도 봐야 하고 아무래도 학교를 일주일 넘게 쉬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오해와 진실은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 방법에 대한 겁니다. 네, 저는 아이 1학년 때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학교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저도 기억나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서 이제 정말 새로운 챕터로 넘어왔구나 생각했어요. 네, 유치원 때는 선생님과 키즈노트로 실시간 소통을 하잖아요. 오늘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요. 또 약을 먹여달라고 투약 의뢰서를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열이 나는 등의 긴급 상황에도 이 알림이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양식에 따라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 네, 하이클래스라는 앱의 하이톡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신입생 담임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쓰지 않는 학교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신 급한 일이 있으면 학교 대표 번호를 통해서 교실로 연결되는 유선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밀도 있는 대화는 못하는 건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 3월 말 4월 초 정도에 1학기 상담 주간이 열리죠. 사전에 신청을 받고 담임 선생님과 시간을 조율해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꼭 이 기간에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 사전에 신청하면 수시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1학기 상담을 할지 2학기 상담을 할지 참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은영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1학기 상담 때는 아이의 교우 관계나 학교 적응 위주로 여쭤봤고요. 2학기 때는 교과 학습 태도를 중점적으로 상담했어요. 저도 1학년 때는 2번 다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아이고 궁금한 마음에 2번 다 갔는데요. 2학년 때는 2학기 상담 한 번만 갔습니다. 학기 초에는 선생님도 아이에 대해서 파악 중이시니 저는 2학기 상담이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등 입학 준비 오해와 진실 5가지라는 주제로 팩트와 넥스 가디언만의 경험을 곁들인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설렘 반 걱정 반을 예비 초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예비 학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책에서 골라봤죠. 이 조선미 교수님의 책의 에필로그에서 초등 입학생을 둔 부모는 누구나 불안해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라. 이 대목이 참 와닿더라고요. 준비물 안 챙겨가고 받아쓰기 100점 못 받는 게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닌데도 이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라고요.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적당히 조절해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는 학교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얘기였어요. 양육자가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믿음을 아이에게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엄마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또 잘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내 아이를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인사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래 세대를 기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넥스 가디언 다음 시간에 만나요.